자,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긴 했는데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조금 섭섭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좀 리스트 페이지를 좀 꾸며보려고 해요. list.jsp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 div 자동 완성 있잖아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라? 자, 여기 이제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여기 에디터에 보면 파일 타입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ASML이라고 검색해 보면 뭐가 여기 ASML이 실제로 있어요. 파일명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점 .jsp라든지 별점 .jspf 요 두 개를 올려줘야 돼요. 요게 이제 JSP 확장자명인데 내가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야매예요. 야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이런 거 다 지원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커뮤니티 버전 왜냐면 취업준비생이 돈이 어딨어요. 뭐 매년 연 단위로 결제를 하거든요. 이게 연 단위로 24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뭐 그거 뭐 결제할 수 있다면 결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튼간에 뭐 그걸 말씀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ULLI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ASML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 개발을 공부하기 때문에 ASML을 그러면 알아야 되냐? 네, 알아야 돼요. 이 ASML은 거의 모든 개발의 기본이에요. 모든 개발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초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지식. 딥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어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사실 뭔가를 하기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요걸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꾸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뭘 쓸 거냐면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는 테일인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테일인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강사님 이것도 그럼 직접 다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쓰는지 사용 방법만 그냥 익히시고 요 개념이나 그런 것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있어야지만 테일인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ASML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이 ASML에는 기본 디자인이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기본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ASML 자체를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평준화 작업, 평범하게 만드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즈. 내가 모든 ASML 태그를 일반 태그처럼 평범하게 만든다. 자, 근데 테일인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 테일인드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가 다 돼 있어요.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노멀라이즈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요것도 뭐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배우는 김에 알아두면 좋겠죠.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UL 그 다음에 LI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지금 메뉴를. 그죠? 항상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점점점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것도 보면 어때요? 점점점점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테일인드를 쓰게 되면 이 점점점이 사라져요. 원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점점점을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뭐 마진 0이라든지 패딩 0이라든지 뭐 리스트 스타일을 논처리 해가지고 없애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너릿이 뭐냐면 상속이라는 건데 부모 걸 상속 받는다. 그 다음에 밑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밑줄인데 얘를 논처리 해가지고 없애줘야 되는 게 이게 노멀라이즈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일인드를 안 쓰는 회사도 있고 뭐 쓰는 회사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그냥 할 때는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여튼간에 이걸 안 써도 여러분들이 여기 테일인드 요거 있죠? 요것만 그대로 긁어서 요 상단에다가 수업 페이지가 아니라 ASML 상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뭔지.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해볼게요. 컨테이너는 뭔가를 감쌀 때 쓰는 녀석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디자인을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이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뭐 내가 너비를 1200픽셀로 하고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은 이제 박스를 기준으로 이제 바깥쪽 여백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진형 오토라는 걸 주게 되면 이 블럭 요소라는 게 있어요. 블럭 뭐 에이스멜 속성에는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는 녀석이 있고 인라인이라는 녀석이 있고 인라인 블럭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씩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블럭이라는 요소를 그러니까 수평 정렬하는 거거든요. 수평 정렬. 그러니까 수평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div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헤더. 태그 이름 중에 헤더라는 게 있는데 헤더라는 거는 뭐냐면 머리를 말하는 거. 머리. 그러니까 메뉴의 최상단 부분을 헤더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헤더에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줘볼게요. 레드. 당연히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건데 자, 50픽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 나와버려요. 보이죠? 근데 이걸 주게 되면 수직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래스를 지정해 놓고 여기다가 디자인을 구현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요 녀석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작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만 딱 적용하게 되면 이 div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CSS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을 해놓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테일윈드가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트스트랩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즘은 부트스트랩이 조금 하향세입니다. 하향세. 왜냐면 테일윈드가 치고 왔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부트스트랩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페이스북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던가? 기억이 안 나네. 부트스트랩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라고 할까요? 아마 맞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이. 부트스트랩 검색하 그리고 나무위키가 있나요? 이런 거. 여기 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 트위터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뀌었죠. 트위터가. 자, 여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CSS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강사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요 녀석. 자,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요 밑에다가 그냥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저장하게 되면 우리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이죠? 지금 노멀라이즈가 다 적용된 거예요. 요거 하나만 붙인 걸로 인해서 노멀라이즈가 적용이 된 거다. 자, 이게 ASML에서 주석인데 테일인데 블로우기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UL이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다. 구역별로 보통 나누는 편이거든요. 저는 섹션이라 할 거예요. 섹션. 보통 이제 구역은 섹션으로 나누는 편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리스트. 그래서 섹션이라 하고요. 이런 걸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시멘틱 태그. 그래서 보통 구역은 섹션으로 나눈다. 하나의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단위. 그래서 클래스, 아티클, 리스트, 이거를 이름을 언더바로 짓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시로 짓는 데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리스트 랩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시물 리스트를 감싸는 뭐 랩, 박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랩핑, 뭐 랩 그런 거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로 쓸 건데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테일인드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테일인드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높이를 좀 줘볼게요. 테일인드 방식에서 높이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H12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BG 레드 500이라고 쳐. 그냥 색상을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자, 지금 이제 이게 가운데로 안 간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가 MX 오토라는 걸 안 줬기 때문이에요. MX 오토가 뭐냐면 아까 보였던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려우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가 뭐냐? 자, 얘는 이제 맥스 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맥스 위드라는 거는 최대 너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비가 너무 넓게 퍼지는 것을 막는다. 지금 뭐냐면 반응형을 잃지 않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반응형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나와야 되는 웹사이트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 나와야 되는 화면, 노트북에서 나와야 되는 화면 다 다르죠, 그렇죠?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나오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모양도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반응형 웹사이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형을 잃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자,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정렬됐죠? 제가 F12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점점 줄면서 이것도 같이 변경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제 이건 테일인드 방식의 컨테이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높이는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지울게요. H1 H1이라 쓰고 게시물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H1도 제목 태그인데 원래 이제 제목 태그 쓰게 되면 글씨가 굵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노멀라이즈를 해놨기 때문에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준화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 폰트 볼드라는 걸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LG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강사님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고 할 수 있습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테일인드 한 다음에 테일인드 CSS, 테일인드 치트시트라고 검색해보면 그냥 여기다가 테일인드 치트시트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 들어가보면 테일인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CSS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처음 다룬다 하면 그냥 이제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공부하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요. 강사가 지금 썼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텍스트 LG라 쓰니까 얘는 18픽셀이구나 라는 걸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물 리스트를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메뉴 형식을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워버렸군요. 자, UL이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L LI가 와야겠죠. LI는 하나만 와도 되겠죠. 자, LI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지금 LI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JSP 안에서 자바 로직을 돌려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서 지금 LI들을 그러니까 LI가 아니라 아티클 게시물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퍼센트 자, 아까 썼던 거 자, 아티클 BTO 글이라 쓰시고 아티클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문법을 뭐라고 하냐면 스크립틀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립틀 자바 스크립틀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립인가?
스크립틀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는데, 자 여튼 자 여기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나중에 다 문법 바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JSP에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게 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li 쓴 다음에, 그러면 li를 반복해서 주겠죠. 지금 우리 게시물 몇 개 있어요? 게시물 10개 있죠? 그죠? 10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1 써볼까요? 그러면 이것만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게시물 10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a 탭 해가지고 넣어야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유저,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프리, 아티클, 그 다음에 get id. 자, 여기는 뭐라 쓰면 될까요? 말 그대로 이거잖아. 번호. 나오죠?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더 써볼게요. get id. 얘도 여기도 get title. 그러면 제목 일단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미리 아직 구현을 안 했긴 했지만, 삭제 버튼을 미리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삭제. 얘는 요거 필요 없고요. 이제 이렇게 써야겠네요. 요거를 딜리트. 그래야지만 내가 몇 번 게시물 삭제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1번 게시물인지 2번 게시물인지 뭐 3번 게시물인지 그런 식으로 삭제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 너무 그러니까 비지 레드는 필요 없어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좀 밋밋하죠? 그죠? 밋밋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부여해서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 해가지고, empty라는 건 뭐냐면 마진탑을 말하는 건데 5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살짝 위 아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li를 뭘로 만들 거냐면 플렉스라는 걸 줄 거예요. 플렉스. 이 플렉스라는 걸 주게 되면 이 A라는 녀석들이 원래 디스플레이 뭐냐면 인라인이거든요. 인라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플렉스화가 돼요.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스 아이템. li가 플렉스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거든요. 플렉스 컨테이너. 그래서 li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다. 그 다음에 li의 자식들은 뭐가 된다? li의 요런 걸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하는데, li의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줄 수 있냐면 클래스라고 할게요. 클래스. 너무 지금 왼쪽과 오른쪽 얘네들이 딱 붙어있죠.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라는 걸 줄 수 있거든요. 이거 그로우라는 거는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인데, 자, 얘를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 공간,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원래 공간이 얼마큼 있냐면 얘를 주기 전에, 자, 얘를 주기 전에 한번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공간을 확인해 보면, 아이고, 이만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를 우측 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얘한테 뭐 준 거예요? 플렉스 그로우를 준 거라고. 그러면 얘가 요 공간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얘한테 색상 칠해볼까요? 그럼 정말이지? 블루 300.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주어진 공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우측 끝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를 뭐라고 하냐면 성장성이랍니다. 성장성. 플렉스 그로우를 뭐라고 한다? 성장성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값 값이 0인데 1이 그거예요. 늘린 거.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를 주게 되면 이거 값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 검색해보세요. 플렉스 그로우라고 검색해보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플렉스 그로우 1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주게 되면 화면을 이제 우측 끝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한테는 이렇게 볼게요. 플러스 W 한 다음에 테일인데는 대괄호 한 다음에 내가 이 숫자로 주는 주는 디자인은 디테일한 부분이 안 돼요. 근데 대괄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40픽셀을 할게요. 그러니까 W는 너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너비 40픽셀 주겠다.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거죠. 요만큼의 공간. 요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센터를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오는 거죠. 뭐 굳이 텍스트 센터 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텍스트 센터는 내가 A가 감싸고 있는 이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속성한테 뭐 일단 색상을 지워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레드도 다시 지워볼게요. 자, 지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밋밋해요. 밋밋한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게 디자인을 우리가 엄청나게 디테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테일인드 문법으로 호버라는 게 있는데 호버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거든요. 마우스. 그럼 마우스로 올렸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BG 레드 뭐 300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게 호버입니다. 호버.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호버 했을 때 밑줄이 긋게 하려면 언더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속성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보이죠? 밑줄 그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일이 뭐 get id, get title에다가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일부러 한 겁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버 한 다음에 텍스트 레드를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복사를 좀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부여하고요. 여기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럼 제목일을 누르면 제목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디테일 일부러 딥하게 안 했어요. 딥하게 만들면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간단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죠? 당연히 이제 삭제 버튼은 작동 안 합니다. 요거 누르면 요 딜리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준 게 없기 때문에 400 에러 떠요. 그래서 만들어주긴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테일인드 그래요. 리스트 페이지에 테일인드를 적용하고 적용 및 꾸미기 삭제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됐습니다.